자, 안녕하세요. 미스터 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파워뱅크를 만들어 볼 건데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를 생성을 하고요. 컨트롤러를 지나서 배터리에 충전을 하고 그 배터리에서 USB 소켓이라든지 C거잭 소켓 그리고 220V 인버터까지 설치를 해서 외부에 나가서 좀 자유롭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 소개부터 해 드릴게요. 자, 먼저 배터리인데요. 자, 납산 배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인산철 배터리가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왜냐면 일단 무게도 가볍고요. 충전 횟수, 충전 사이클이 이 납산 배터리에 비해서 훨씬 더 길고요. 이 납산 배터리는 사용을 하면 유해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내에는 장착을 하지 못하는데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해가스가 나오지도 않고요. 하지만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셀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각 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또 부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지만 값싸고 사용하기 편한 납산 배터리를 준비를 했어요. 가격은 한 10만원대 초반으로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100A짜리요. 자, 그리고 DC의 전기를 220V로 변경시켜주는 인버터도 준비를 했습니다. 1600W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치는 정말 피크 수치입니다. 전격 용량은 한 800W 정도로 되어 있는 인버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나 커피포트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인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커피포트 이런 거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이 인버터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용량의 인버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필요하신 만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제품은 대용량 스위치 혹은 킬 스위치라고 불리우는 녀석입니다. 보통 배터리의 모든 전원을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재료의 자세한 설명은 각 부품마다 영상을 하나 찍어 놨습니다. 그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자세한 연결 방법과 사용 방법을 설명을 해 드렸어요. 이거는 태양광 충전 컨트롤러입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 컨트롤러를 거쳐서 배터리에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충전을 시켜주는 컨트롤러죠.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직접 연결하는 퓨즈입니다. 배터리의 안전성을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60A짜리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더 큰 용량의 제품들도 있는데 최대 맥시멈은 배터리의 용량 이하의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다기능 연결 패널인데요. 220V 코드를 꼽을 수도 있고 전압 이 표시가 되고요. USB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통합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을 보면 절연도 잘 되어 있고요. 220V 연결선 코드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C거잭 소켓입니다. 자, 이 소켓도 연결을 할 거고요. 자, 이 제품은 USB 소켓이나 C거잭 소켓, 온도 스위치, 팬 등 각각의 설정에 맞게끔 퓨즈를 연결할 수 있는 퓨즈 박스입니다. 퓨즈 홀더라고도 불리우는 녀석입니다. 자, 그리고 인버터를 사용을 하면 인버터 뒤에서 열을 발생을 합니다. 그 열을 식혀줄 수 있는 팬과 온도 스위치를 준비를 했어요. 킬 스위치로 온을 하게 되면 그냥 팬이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를 해야지만 배터리의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온도 스위치를 활용해서 한 35도 이상이 되면 이 팬이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 볼 거고요. 전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할 겁니다. 6AWG랑 10AWG 각각의 전선 두 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전선들을 연결하는 커넥터도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공급 박스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박스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배터리를 이 앞쪽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이 뒷부분이랑 옆부분에 몰아서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기능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 옆부분에 설치를 할 거고요.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뒤쪽 아랫부분에 설치를 해 줄 거고, 컨트롤 패널 같은 경우에는 보기 쉽게끔 가운데 윗부분에 설치를 할 거고, 자, 퓨즈 박스 같은 경우에는 왼쪽 부분에 설치를 할 거고, 자, 킬 스위치와 시거잭 소켓 같은 경우에도 옆쪽 벽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기용 팬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가 뜨겁기 때문에 인버터 양쪽으로 2개를 설치를 해서 바람이 잘 통해서 나가고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볼 거고요. 온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리 남는 곳에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배터리가 공간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 설치 전에 각 부품에 맞게끔 구멍을 뚫어서 고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구 박스에 각 부품이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줘야 합니다. 스텝 비트나 고링 비트를 활용해서 각 사이즈에 맞는 구멍을 뚫어주면 되고요. 펜 같은 경우에는 스텝 비트 최대 사이즈보다 커서요, 보링 비트로 구멍을 뚫어 주었고요. 펜 볼트 부분도 드릴 비트로 구멍을 뚫어서 육각 렌치 볼트를 사용해서 고정을 할 건데, 외부의 물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 커버까지 같이 설치를 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 윗부분에 나머지 부품을 설치를 할 건데, 사이즈가 작다면 원하는 부분에 센터 펀치로 홈을 만들어주고 스텝 비트로 작업을 하시는 게 보링 비트보다 10배 정도 더 편합니다. 빠르고요. 네모난 부분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핸드 조각기로 플라스틱을 잘라주면 됩니다. 다용도 연결 패널도 고정을 해주고요. 메인 스위치와 시거잭 소켓도 고정을 해주고, 인버터에 220V를 연결하고 뒤편 아랫부분에 위치를 할 건데, 나사로 고정하는 부분에 맞게끔 드릴로 구멍을 뚫고 너트로 인버터를 박스에 고정을 해주는데, 진동 때문에 볼트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너트가 아닌 풀림 방지 너트나 나사 고정제를 사용해서 너트가 잘 풀리지 않도록 작업을 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태양광 충전 컨트롤러와 퓨즈 박스를 고정을 하고, 온도 스위치도 고정을 해야 하는데 고정하는 별다른 장치가 없어서 사이즈에 맞게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고정을 해 주었고요. 온도 스위치도 세팅을 해주는데, 자세한 세팅 방법은 온도 스위치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0도에서 10도 올라간 40도에 도달하면 팬이 작동을 해서 다시 30도까지 떨어지면 팬이 멈추도록 세팅을 해 주었고요. 태양광 패널의 전선은 자주 연결하고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XT60 커넥터를 활용을 할 거예요. 사이즈에 맞게 구멍을 뚫고 60 커넥터에 납땜으로 전선을 연결하고,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축 튜브 2겹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일반 출력 단자 2개를 설치해 주었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윗부분에 글자를 출력을 해서 붙여 주었습니다. 자, 연결 방법을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배터리가 있고요. 배터리에 일단은 크게 3곳에 전선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퓨즈 박스, 태양광 충전 컨트롤러, 인버터에다가 배터리에 전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플러스 부분에 전선을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 연결 퓨즈를 연결한 다음에 퓨즈에다가 전선을 연결을 하는데, 바로 퓨즈 박스나 컨트롤러에 연결하는 게 아니고 메인 스위치 200A짜리 메인 스위치에 전선을 연결을 하고요. 이때 연결하는 전선의 사이즈는 두꺼운 전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AWG 전선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메인 스위치를 지나서 퓨즈 박스 플러스 부분이랑 태양광 컨트롤러의 배터리 플러스 부분에 전선을 연결을 했고요. 인버터 쪽에도 전선을 연결을 하는데, 퓨즈 박스나 태양광 패널 쪽에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AWG 전선을 사용을 했고요.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전선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6짜리 전선을 사용을 했어요.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퓨즈를 거쳐서 메인 스위치를 거쳐서 각각 연결을 했다면,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배터리에서 전선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퓨즈나 태양광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10, 그다음에 인버터 같은 경우에 똑같이 6짜리 전선을 사용해서 연결을 했고요. 이제 태양광 패널에서 전선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는데 중간에 XT60이라는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할 겁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커넥터를 이용해서 XT60에 연결을 하고 XT60에서 충전 컨트롤러로 전선을 연결을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인버터에다가 220V 코드를 연결을 하면 콘센트랑 스위치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퓨즈 박스에 전압계, USB, C거잭, 12V 출력, 온도 스위치, 쿨링팬까지 연결을 하면 되는데 각각의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퓨즈 박스 아랫부분에 하나씩 연결을 하면 됩니다. 연결하면 되고 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퓨즈 박스 옆부분 하나씩 연결을 하면 되는데 USB 같은 경우에는 퓨즈를 3A 제품을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C거잭은 제품에 설명되어 있듯이 5A 퓨즈를 연결을 하고 12V 출력 XT60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A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온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전원을 사용할 게 없습니다. 복잡하다. 자, 이렇게 옆에다 연결하고 2A 정도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 쿨링팬도 똑같이 옆에다가 연결하고 한 2A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복잡하긴 하네요. 그런데 잘 정리를 하시면 머릿속에 잘 들어오실 거예요. 이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방법에 맞게 전선을 연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절연과 진동으로 전선이 빠져나오거나 삐져나오지 않게 터미널을 활용해서 연결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배터리도 위치시키고요. 배터리의 연결 부분이 극마다 2개씩이 있습니다. 한 개는 필요 없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막아주고요. 플러스는 배터리 연결 퓨즈를 설치를 하고 그 퓨즈에 주 스위치로 가는 전선을 연결하고요. 마이너스는 바로 전선을 연결하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배터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건데요. 남는 공간 길이에 맞게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배터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자,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쪽을 보시면은 배터리 위에 부분에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 주었고요. 배터리 옆에 부분도 출력을 해서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면 배터리가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서 각 부분의 전선이 눌려서 합선을 일으키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요. 양쪽에 팬을 설치를 해서 환기도 잘 되고요.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스위치를 ON을 하고요. ON을 하면 현재 전압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12.6V가 표시가 되고 있고 USB 포트도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USB 포트에 USB를 연결을 하면 전원이 잘 들어오고 또 12V도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12.5V로 출력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C거잭 연결하면 불이 잘 들어오죠. 12V에 최대 5A까지 출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220V 전열기구를 가지고 왔어요. 연결을 하고요. 가동을 하면 지금 인버터에 팬이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전열기구 윗부분 봉이 빨개지면서 따끈따끈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개지죠. 그리고 스위치를 끄면 꺼지고요. 또 온도 스위치가 있어서 내부의 온도를 잘 유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태양광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외부에 나가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파워뱅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납산 배터리로 만들어서 무게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20kg 가까이 돼요. 그거 빼고서는 나머지는 마음에 듭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태양광 컨트롤러 충전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거니까요. 확인하시고요. 자, 이상 미스터 아즈였습니다.